필수 비즈니스 고사성어를 찾아보면은 좋은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찾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비즈니스 세계 제가 걸어오면서 느꼈던 것들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우직지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직지계. 우자가 돌아갈 우자죠. 우리가 우회만 날 우자. 근데 지금 뭡니까? 쭉 고들직이죠. 고들직. 그 다음에 갈지, 예? 간다. 그 다음에 그 개는 우리의 계략, 계획, 꾀라는 의미죠. 그런 어떤 우직지계.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고사성을 정해봤습니다. 그 우직지계는 본래 천자병법에 분쟁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한우물을 팔아, 한우를 팔아. 어떤 사람은 야, 물 파도 뭐 나오지 않는데 묘가로 파냐라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역시 한우물을 파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팔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데 가서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냐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우물을 파는 건 맞는데 때로는 가다 보면 막힌다 이거. 가는 길에서 막힌다. 그럴 때는 때로 돌아가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돌아가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어가 직입니다. 직인데 때로는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가까운 거리도 먼 길 같이 이렇게 감으로 해서 적을 또 교만하는 어떤 그 전쟁 수법이 되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급변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한우를 파는 것이 약간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우둔하기도 보이지만 자 역시 한우를 판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저의 동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꾸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업종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다가 갑자기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다가 갑자기 뭐 전혀 다른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건 업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꾸지 말고 업종을 갖고 있으되 그 안에서 수없이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아이템과 그다음에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파다가 또 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나올까? 내가 혹시 이게 잘못 팔고 있는 거 아닌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 팔 곳을 정해야 되겠죠. 물이 나올 만한 곳에. 뭐 사막에 가서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거죠. 바보스러운 거고 물이 나올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 그 물이 나올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트렌드를 감지를 해야 되고 트렌드를 내가 앞서야 되고 자기한테 잘 맞는 업종을 잘 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우물을 파는 거죠. 조금 찔끔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고요. 더 찔끔하다 또 안 되니까 다른 거하고 찔끔하다 보니까 하니까 벌써 40대고 50대고 60대고 뭐 한갑 나이 든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타는 게 아니라 나올 곳에 파야 된다. 어떤 길을 찾으면은 그 방향에서 수많은 자기의 그 발전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저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게 그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그 소개자입니다. 이 중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이죠? 보면은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길로 왔어요. 한 길로 왔지만 여기 한 줄이 정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길을 가면서 수없이 이렇게 바꿔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사일을 격추를 한다고 할 때 미사일 보고 쏘면은 미사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미사일이 나가는 방향을 선도각이라고 그러죠. 리드각이라고 그러죠. 리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그걸 맞춰서 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 두 번째, 한번 됐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방법.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비즈니스 현장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자기 어떤 좋은 분야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직지게 하루물을 팔아 가다가 막혀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는 방법, 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오늘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약간 풍족하고 저희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행복하고 싶고요. 뭐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합니다. 좋아하는데 고사성어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생생지락이란 말이죠. 생생지락. 우리가 이제 날생 우리가 이제 뭐 생일할 때 그 생자죠. 그다음에 갈지 즐거울 락. 생생지락.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싱싱하다. 뭐 쌩쌩하다. 뭐 생그럽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이렇게 역동감을 느끼게 되죠. 거기 어원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생생지락을 놓고 여러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생지락이라는 단어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사서삼경에 서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경. 갑자기 그러지나요? 사서삼경이니까 이렇게 이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번 기회에 사서삼경이 뭔가 하고 한번 우리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리가 사서삼경 그런단 말이에요. 사서삼경 참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사서삼경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우리 이제 유교 공자 맹자가 주도하는 유교의 어떤 경전인데 우리가 사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논어, 맹자, 대하, 중용 요게 이제 사서라고 합니다. 사서. 우리 삼경이라는 또 얘기가 있죠. 삼경이 뭘까요? 삼경. 우리가 상조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죠. 시경, 서경, 역경 그러죠.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역경을 이제 그래서 경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삼경이라고 그래서 삼경. 그래서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나 노래를 모아둔 어떤 책이 되는 거고, 우리 서경은 지도자야. 그러니까 제왕들의 어떤 정치 철학, 정치 통치학을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은 우주의 논리를 또 이렇게 쫙 풀어서 이렇게 주역, 우리가 역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로 이제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생생지락은 사실 그 중에 서경에서 나옵니다. 서경에서 제왕, 임금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 덕목을 얘기하는 거야. 덕목을 하는데 생생지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임금 있죠. 세종대왕 임금이 생생지락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본인의 정치 철학 중에 생생지락. 세종대왕의 정치 덕목은 세 가지로 얘기하면 우선 국경이 안정돼야겠다. 뭐 여진족이니 뭐 오랑캐니 막 쳐들어오면 안 된다 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살 수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된 직업, 백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또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어떤 형제지간에 자유롭게 만나고 좀 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정말 이게 많은 의전회의 할 때마다 생생지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보면은 정말 취업이 어렵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또 취업을 해서도 얼마 못 가서 잘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년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치열하게 서바이벌 게임도 해봤고, 또 15년을 지나서 20년 동안을 자기가 홀로 서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직장 생활이 피곤하잖아요. 왜 피곤하냐면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정,
뇌에 있어요. 목표가 있고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서 언제까지 성과를 내야 돼. 연말에 성과가 안 되면 너 뭐 인사 못 가. 아니면 또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뭐 잘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업무의 수행을 하는 것이 사실 직장입니다. 직장인데 뭐 그 속에서도 자기가 즐거움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또 나와서 자기의 또 본업을 찾는다, 자기 어떤 업을 찾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업을 할 때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그 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그 일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15년간 20년 홀로서기 하는 중에서 제가 코리나 교육이라는 회사를 15년을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생생 어떤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 생생지량이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게 이 자리를 토대를 닦고 왔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일이 뭘까? 자, 우리가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우선 취업이 어려우니까 우선 붙고 보자. 자, 면접 볼 때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그렇지만 이게 막상 또 회사를 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뭐 자기하고 굉장히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자기가 업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업무 능력이 올라가지 않아. 밤을 새도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어떤 직장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생기고 또 직장을 그 중간에 1년을 못 가서 또 회사를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우선 그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맞는 길을 잘 찾아서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구잡이로 가는 것도 연습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업 구조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자꾸 일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은퇴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지금 이게 직장에서 몰래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서 이미 퇴직을 해서 집에 있으면서 야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 장기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방법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해답은 많아요. 해법은 많아요. 해답은 여러 개, 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또 내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와 직업은 분명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이거니까 취미였다 이지. 취미였다. 근데 그것이 생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취미로서 끝나는 거죠. 끝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수익도 창출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가정에도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건 하나의 직업의 세계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와 직업은 전혀 다르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이 어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 2탄으로 생생지락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사성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한번 좀 같이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참 이렇게 그 노력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가 흔히 그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공짜 많이 쓰는데 이런데 고사성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요. 자, 내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삶의 지혜를 어떻게 그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봐라. 나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뭐 나름대로 굉장히 뭐 조사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겠죠.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딱 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바쳤죠. 바친 게 12권. 12권, 중국은 이렇게 하고 12권의 책을 가졌습니다. 상감마마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누가 어떻게 읽냐? 이 12권을 누가 읽는 사람이 누가 있냐? 줄여라. 그때만 할 수 없이 또 한마디 듣고 나와서 또 줄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12권을 6권을 바꿨습니다. 6권이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6권을 바꿨습니다. 6권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딱 또 갖다 들어보니까 야 6권도 너무 많다. 누가 이게 6권을 다 읽는 이 바쁜 세상에 읽는 사람이 누가 있냐? 더 줄여라. 그렇다면 그럼 또 한 권을 또 안 샀어요. 한 권을 또 줄여서 이제 갖다 드렸죠. 그렇다면 또 영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게 다시 이제 막 다시 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욕만 먹고 되게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 더 줄여는 방법이 뭐냐? 한 문장을 더 줄여봐라. 그래야 이제 그 우매한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장이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그걸 딱 가져오니까 어떤 걸로 가져왔냐면은 천하망무료 이렇게 가져왔어요. 천하망무료. 자, 하늘천, 그 다음에 땅, 그 아래 하죠. 아래. 뭐 모든 세상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막, 없을 막, 그 다음에 없을 무, 그 다음에 헤아릴려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공짜는 없다. 그냥 되는 일은 하나 없다. 이 세상에 모든 회사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임금이 바로 이거야. 이래야 책을 안 읽고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우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뭔가 노동을 해서 뭐가 하든 뭐가 공을 들이든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뭘 하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다는 것을 또 거기에 연관된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오자성어 했는데 이번엔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는 뭐냐면은 무한불성. 자, 무는 없을 무, 없다. 그 다음에 한은 그 땀한이야. 땀이 그 흐르는 한이죠. 우리가 이제 사우나를 한증막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한증막. 그 한증막 할 때 그 30년 된 게 뭐 이제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 없다. 불. 그 다음에 이룰성. 그래서 무한불성이 아니죠. 이것은 땀이 흘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도 이제 연관된 이제 또 고사성어가 되는 거죠. 한자성어가 되는 건데 정말 이게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맞고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메달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소감을 물어보고 그러면은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 뭐 태릉 선수촌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흔히 또 로또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 아예 3단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로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또가 많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고액 그 로또 당첨자, 고액이라는 게 한 1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 500명을 선정했대요. 설문을 딱 해보니까 500명을 쫙 보니까 그 로또 당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행복해지었나를 그 다음에 불행했나를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80% 중국에서 빠를 이렇게 하는데 80%가 불행했다. 불행했다. 이게 돈이 많아요. 일확천금을 받고 10억 이상, 20억, 30억 받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80%는 더 불행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60%는 그 도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륜에 들어가서, 빠친코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래서 도박에 탕진을 다 해버리고, 또 그 결혼한 기혼자들의 또 60%는 또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쩌면은 돈이 없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돈이 생김으로 해서 또 이혼했다는 얘기고, 대부분이 그렇게 돈을 또 생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업, 돈 생겼으니까 미천이 딱 생겼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한답니다. 자기 길을 접고 새로운 것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한대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80%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뭐 그래도 또 한 번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들 20%는 대부분이 그 로또 당첨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다든지 아니면 기부했다든지 이런 사람, 또 거기에 한 90% 이상은 로또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직업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일자리에 했던 것을 바꾸지 않고 생활을 옛날과 전후, 비포 애프터의 이 길을 쭉 이렇게 갔다는 거, 이런 게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어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돈이 생겼든지, 로또도 공짜는 아니겠죠. 로또를 계속 복권을 사는 사람이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거기에 경제를 이루겠지만, 그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들은 되게 불행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얘기의 어떤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표시하려고 이렇게 볼펜을 꽂아놨는데, 강수진 발레리나죠.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수진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이렇게 발레리나가 되는 거죠. 이 분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동양인의 최초로 세계 발레의 아카데미 주연상, 여우주연상에 해당되는 부누아 드 랑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불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누아 드 라당스의 상을 받았어요. 이건 동양인으로서 처음 받았답니다. 처음 받았고, 여기 보면은 그분의 이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 발이에요. 사람 발. 사람 발. 이 한순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좋은 모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발에 힘을 놨던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2시간 수면에 19시간의 발레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발레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또 여기에 밑줄 거 보면은, 나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발레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발레단이죠. 그 중에 일부가 무대에 섰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대를 서기 위해서 발레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의 모든 것들이 발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먹을 때 빼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발레.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또 이게 보면은 자기는 오늘 그만둬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기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해도 후회할 게 없다는 거죠.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말 자기 노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어떤 세계 선수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확천금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확천금.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고사성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확천금. 이게 일이 뭡니까? 한일, 하나. 그 다음에
책이 어떤 애냐면 웅킬막이에요. 한 방에 한 방에 확 웅키는. 그다음에 천, 일천 천. 천이라는 것은 제로에서 천 오는 것이 굉장히 이 차이가 큰 거죠. 한 번에 한 큐에 천을 금은 이제 돈에 해당되겠죠. 세금이니까 한 큐에 돈을 이렇게 땡기는 거 이거를 1억 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1억 천금은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정말 이게 다들 부자가 되고 싶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돈도 많고 싶고 말하는데만 이 한순간에 이게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많이 가졌어요. 이만큼 하는데 이 책이 다 돈을 버는 법, 사장으로서 이게 뭐를 해야 되는 법, 그 다음에 맨손으로 성공하기, 뭐 한국에 성공하는 성공하는, 그 다음에 CEO 이기는 습관, 이런 어떤 책들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책을 정말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부자,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그냥 된 것들이 아니고 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이 있어요. 기본. 1억 천금에서 한 방에 땡기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성실했고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성실했고 근면했고 또 하나는 전략했고 또 노력했고 인내했고 그러면서 세상의 트렌드를 찾아간다든지 세상의 트렌드를 맞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밑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주식 한다니까 주식 따라가고 누가 내가 펀드 하니까 펀드 따라가고 내가 뭐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따라가고 이런 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아까 뭐라고 했죠? 공짜가 없다는 고사성어를 천하망무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땀을 흘리는 무한불성 사상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반대적인 의미는 일합천금, 이런 거. 오늘 굉장히 또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재밌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도 한순간에 또 이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세계로 되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도 계속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는 우리 고사성어를 한번 풀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교학상장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학상장. 그래서 가르칠 교, 배울 학, 그 다음에 서로상, 클장, 성장한다, 성장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교학상장은 중국의 5경 중에 하나인 이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어떤 얘기냐면은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배우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꼭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꼭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소통,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과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사람과 어떤 소통 간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세계는 쌍방향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랙티브의 시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에 댓글, 수많이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는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는 어떤 윗사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일방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랫사람, 또 배워야 되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런 웬만한 지식들은 일반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제는 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나이가 먹은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세계를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데가 회사를 보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호칭을 뺐답니다. 그래서 부장님, 뭐 이사님, 사장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름에 바로 님자를 붙인대요. 또 이분도 아랫 사람한테 그냥 뭐 김 과장 이대리 일로 와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님 일로 오세요 뭐 일로 와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렇게 경직된 어떤 그 조직 문화나 또 이렇게 경직된 어떤 생활 문화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교학 상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는데 그 참 요새 그 뭐 어린 학생들도 뭐 굉장히 인터넷도 잘하고 그다음에 SNS도 뭐 그 어른들보다 더 잘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어떤 흐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같이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면은 뭐 그 나이가 먹은 어른이나 또 부모나 그다음에 이에 있는 상사나 기업 내 상사나 또 신입사원이나 다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학상장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그 굉장히 우리 한 460년 전 얘기가 되지만 이황택이 알죠? 이태계 있고 우리 그 조선 중기에 성리학, 주자학의 굉장히 고수 대가들이죠. 그럼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태계 선생도 많이 알고 또 이율곡도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그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이태계 선생하고 그 이율곡 선생의 중간 사이에 고봉 기대승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고봉 그 기대승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태기 선생하고 또 그 기대승 선생하고 정말 이렇게 그 시절에 지금 같은 시절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던 뭐 감히 스승의 이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 서당에서도 뭐 그 제추리도 받고 훈장 선생님한테 그 이런 건데 이태기 선생이 그때 당시에 성균관의 대사성이었습니다. 대사성. 직으로 보면은 대학 총장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높은 직이죠. 직이고 유학의 대가고 동양의 주자다. 주희 주자의 이후로서 한국에서는 조선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대승 선생은 이제 이제 쉽게 보면 과거에 합격한 거의 대학원생에 가까운 이런 분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26살이 차이 나고 26살이니까 엄청나죠. 그 시절에 26살이면 엄청난데 이 분하고 소통을 합니다. 서로 소통하는데 그것도 편지로 소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이제 그 8년 동안을 120통의 편지가 오가면서 서로 간에 그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편으로 뭐 싸움도 하고 뭐 내가 맞니 틀리니 이런 어떤 주장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사단 칙정론이라는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도 사실 교수님하고 직접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그 시절에 이 엄청난 대학 총장님 같은 분하고 대학원생,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참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것이 됐던 거죠. 됐던 거고 모든 게 나이에도 차이가 있고 신분에도 차이가 있고 지역도 다르죠. 이거 이태리 선생은 이제 영남학파, 안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은 우리 기대승 선생은 본래 호남 사람이죠. 나주 출신의 광주 쪽에서 이게 활동을 했던 게 맞습니다. 이게 지역도 다른 출신지도 다르고 뭐 단지 그 성균관에서 알았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제자와 스승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습니다. 원활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소통이 자유롭게 됐을까? 120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보면은, 첫째는 그 이태계 선생님이 굉장히 오픈마인드, 수용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기대 선생님도 이 정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감히 이 스승한테 치고받고 올라가는 이런 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교수님 그거 분명히 그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짜 이 맞짱을 뜨는 토론을 지금 우리 대학에서, 우리 지금 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에서 이렇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이태일 선생은 교학 상장의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내가 안다는 가지고 너 임마 이렇게 알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신입생한테, 신입사원한테, 아니면 우리 그 대학원생한테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말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또 연관 또 이렇게 사자성어 있죠. 연관 사자성어를 보면은 후생과외라는 말이 있어요. 후생과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후생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선생이란 말 있죠. 선생. 먼저 태어나서 지식과 학문을 갖추는 사람이 선생. 거기서 파생되게 우리 선생님은 어떠지? 선생의 대조적인 말이 후생입니다. 후생. 그러니까 선배 후배가 되겠죠. 선배 후배 되는데, 이 선배 그 후생을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공자의 했던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후생과의 뒤후, 그 다음에 날생가, 오를까, 왜는 두려워할 왜. 이 뒤따라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뒤에 백밀러가 있죠. 백밀러가 있는데, 백밀러 딱 이게 따라오는 사람도 저게 날 초월할 것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게 앞에 와서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아래 사람 누른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무려 2500년 전에 공자께서도 이런 후생과에라는 어떤 그 성을 썼어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우리 또 하나 하문불치라는 게 있어요. 하문불치. 예, 아래 하, 그 다음에 물문, 아랫사람한테 묻는다 이거죠. 불, 그 다음에 부끄러울 치죠. 이 역시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어의 공야장이라는 그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공자님 같은 분들도 아랫사람한테 묻고 배우고 하는데, 감히 우리가 아랫사람한테 자기가 조금 얄랑한 지식 좀 갖고 있다고 말해요. 가서 누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시절에도 이렇게 많은 그 오픈 마인드가 됐던 분들이 역시 지금 와서도 공자님 성인으로 충원을 받고, 또 이육옥 선생이나 이태계 선생, 기대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으로도 성인으로도 충원을 받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빠르죠. 요새는 초연결 시대, 초고속 시대, 초다양화 시대, 그다음 초콜라보, 이게 막 섞이는 거죠. 어제 또 이전에 알았던 지식은 오늘 와서 이게 이미 오래된 지식으로 태부가 돼버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그게 되겠어, 안 배운다 이러면은 이게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의 정의가 배움이 끊어지는 순간서부터, 배우려는 욕구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전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우려는 욕구가 끊어지니까 이 세상에 호기심이 없는 거죠. 호기심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이 되고 그것이 뭐로 바로 연결되냐?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돼서 이 요새 젊은 놈들은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일반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린 순간에 이 사람은 애로지고 이 세상에 앞으로 세계에서 발전이 없고 또 혼자만의 이 고독한 어떤 인생의 그 삶이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하고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이 열려야 되죠. 마음이 열려야 아는 사람한테 묻는 게 뭐 창피합니까? 새롭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백밀러에 차도 저 친구들이 이렇게 빨아오는데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차 운전을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열린 마음이 생겨야 호기심이 발동이 돼요.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은 뭔가 이 세상에 알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활력소가 생겨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얼굴도 밝고 뭔가 해보자. 나도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비타민 고사성은 네 번째로 교학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연관 사사성어로 후생과외 뒤따른 사람은 무서워해라. 그 다음에 하문불치 아는 사람한테 묻는 거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안 된다. 참 최근에 우리가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직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지호락 그래서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움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논어의 그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호락이죠. 알지, 좋아할 호, 즐거울 락. 인데 사실 논어의 제6편 옥야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에서 한자씩 한자 빼서 세 가지 만들어서 삼자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지자, 불려 호지자 불려 락지자. 그래서 이제 알지자 아는 사람 지식이죠. 아는 사람 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앞서고,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앞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무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2,500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똑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라는 것이 어떤 지식, 그다음에 안다 이런 거죠. 아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지식을 쌓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이제 공부, 학습, 그다음에 스스로 터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짐이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는 평생에 직전 없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평생 직업으로 찾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연 좋아하는 게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취미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취미라는 얘기 있고 또 직업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직업으로 찾아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 A4지를 이렇게 딱 줍니다. 줘서 좋아하는 것 5개, 잘할 수 있는 것 5개를 한번 적어봐라.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내 직업으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한순간에 이렇게 딱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거기도 고민도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그 지호락 세 번째죠. 즐겨야 된다 이죠. 즐거운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움이 그냥 즐거워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좋아하는 것이 없고 좋아하는 게 없으면 결국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자기 학습, 자기 개발 이렇게 그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서 직업화를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억지로 일을 한다는 거 그 다음 하기심을 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마지못해서 어떤 그 데드라인 납기에 쫓겨서 한다는 것이 정말 인생의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과하게 생기면 과도한 스트레스. 그러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더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게 그 과로사 한다는 얘기가 있어, 과로사. 근데 과로사 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로사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가 정말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 억지로 많은 자기의 과부 걸려서 이제 그 과로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써요.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의 계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저는 아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공부가 가장 쉬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이죠. 하지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자기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환의 계기가 되고 그 다음 단계 터닝 포인트가 1단계, 2단계는 마인드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인드업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좋아하는 단계가 자기가 찾게 되고 좋아하는 단계를 찾아서 하게 된다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딱 이게 이 줄기가 생기는 거죠. 그 단계를 이제 마인드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필이 꽂혀야 돼요. 필이. 어떤 일에 우리가 필이라고 하잖아요. 느낌. 영어로 FEL. 그래서 필이 꽂히게 되면은 하지 말라도 하는 거죠. 우리 정말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자기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계획이 된다면은 정말 필이 딱 꽂히면은 나는 해야 됐다. 그 사람한테는 즐거움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필이 꽂혀서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관도 분명히 서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서집니다. 서지네요. 사실 이 공자님도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자의 성격이 좀 까칠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이렇게 구분을 딱 해가지고 너 임마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는 평생 내 제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그런 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학이불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이불념 배우는 것이 배울 학이죠.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아닐 불. 근데 염이 뭐예요? 우리가 염증 난다는 걸 싫어할 싫어하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애지자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고, 뭔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별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제자로 삼지 않는 거죠. 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자의 어떤 성격이었고, 뭐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든지, 제가 이런 데 좀 관심 있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다가서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더 해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아무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했는다면, 누구도 이렇게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배우는 것을 실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그 제일 첫 번째 지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호의 단계를 보면은 아까 호는 마인드업이라고 그러죠. 마인드업 있잖아요. 마인드업인데 정말 이 고사성어하고 연관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불령여로라는 게 있어요. 불령여로. 우리 그 논어가 총 20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하기편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하기편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뭐 정말 학교 다닐 때 그 뭐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우리 성어 중에 하나. 저는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그래서 불령여로. 기쁘지 않아. 아닐 불. 그다음에 또역. 아닐 불 또역. 기쁠열. 저 굉장히 기쁘죠. 그다음에 어조사 호. 그러지 않는가. 이런 얘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쁨을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배우지 않겠다. 물어보면 이 세상에 궁금한 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기쁨이 없다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불력 낳고.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즐겁지 아니하는가. 이런 말 있죠. 아까 불령여로는 기쁘지 아니하는가. 아주 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불령 낳고 아닌 불. 그 다음에 또역 즐거울 낙 어조사 호.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또 이게 불령하는.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생활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의 어떤 지름길인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유붕 자운방내 불령 낳고 이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먼 데서 자기를 찾아오면 그 이상 즐겁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거기를 한 글자씩 빼니까 지호락.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호락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모둠의 중심의 축은 본인 자신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 지호락을 찾았습니다. 지보다는 호가 더 앞서고 호보다는 락이 최고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바쁜 와중이지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희망을 주는 황딱TV, 용기를 주는 황딱TV,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빨간색입니다. 감사합니다. 짠!